네, 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진행을 맡은 최주용 큐레이터입니다. 조금 전 유수진 감독님의 드라이빙 스쿨을 함께 보셨고요.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하신 유수진 감독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이빙 스쿨 연출한 유수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인상적인 질문이나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께 영화 관람권을 드리는 관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수진 감독님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드라이빙 스쿨은 미장센 단편영화제, 광화문 국제 단편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대구 단편영화제, 워낙 많은 영화제를 가서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면허 시험과 취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캐릭터의 앙상블과 그리고 작품 전반적으로 흐르는 밝고 경쾌하고 따뜻한 정서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던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드라이빙 스쿨의 탄생 배경이 궁금한데요. 감독님,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드시게 됐는지 그 계기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드라이빙 스쿨은 제가 영화학과 졸업을 앞두고 만들게 된 시나리오인데요. 영화학과 졸업을 앞두고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는 뭘까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다가 내가 나중에 뭔가 영화를 그만두고 싶을 때 꺼내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꼭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선이라는 인물을 만들게 되었고 그 최선이 겪는 하루를 통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주인공의 이름이 최선인 것도 아마 주제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뭔가 직관적으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서 최선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실례지만 감독님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이게 제일 처음으로 듣는 질문인데 저는 일종 보통 소지하고 있습니다. 알죠? 보통 네. 소지하셨어요. 아니 이게 예전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유튜브의 어떤 다큐멘터리도 잠깐 봤던 건데 그때는 합격률이 50%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빡빡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낙방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저도 선이만큼 많이 아 떨어졌었고요. 그래요? 도로 주행은 한 사수? 사수한 것 같아요. 기능 시험 재수하고. 네. 그러면 이게 감독님의 어떤 경험이 묻어나온 영화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네요. 네, 거의 자전적인 이야기라 볼 수 있어요. 네. 영화 지금 상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관객분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김현우님께서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시고 영화가 종료하자마자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소재도 흥미롭고 이야기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재로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작품도 처음이지만 대사나 인물들 속에서 영화 자체를 가슴 깊이 아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1의 순간이 99를 이겨란 대사도 기억에 남고 이 대사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였고 그리고 지금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혹시 시리즈로 나오는 배역들의 전후 이야기를 구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한 편으로 끝나기는 잠재력이 크게 느껴집니다. 혹시 그런 구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다음 영화로 약간 로맨스 영화 만들고 싶어서 이런저런 거 생각하다가 막 이런 얘기를 GV 가서 하면은 관객분들이 이제 아, 그럼 선이랑 남자친구 얘기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시리즈로 생각해 본 적은 따로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다시라고 읽어야 되나? 다의 히읗 받침이요. 타 영화제에서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별별 시네마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면허 시험이 다른 시험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뭐 자격증은 뭐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뭐 입시 같은 경우에도 뭐 점수에 맞춰서 뭐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면허 시험은 대안이 없어요. 네, 이게 그냥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이게. 근데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은 존재를 하고 근데 사실은 못 따는 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극 중에서도 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누구나 다 따는 거라고. 이게 웬만하면 다 따는 그런 성질의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 좀 자괴감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진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좀 많이 떨어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나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그 정도 생각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극 중에 최선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도로만 나가도 차들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나는 저걸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인 거니까 그것도 크고 이제 어쨌든 영화 쪽에서 일을 하려면 일종 보통이 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선의는 더 필요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군대 면회를 가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걸 배치하고 싶었어요. 약간 현실 도피? 선의가 현실에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는 공간이 현실과 좀 떨어진 군대라고 생각을 해서 앞뒤로 그렇게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왜 근데 첫 장면이 면허 장면으로 시작하지? 면회 장면으로 시작하지? 궁금했는데 그런 설정이 혹시 근데 영화만 봐서는 사실 그런 설정인지는 잘 못 느끼잖아요. 혹시 있었는데 오미트가 된 건가요? 뭔가 저만 생각했던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선이가 좀 편해지고자 거길 갔는데 이제 남자친구로부터 이제 그런 약간 더 다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약간 압박도 받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약간 그런 걸 앞에 배치하고 싶어서 면회장을 넣었어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면회 장면에 최선이 했던 대사가 좀 이해가 간다. 왜 가면은 되게 좀 눈치 없는 얘기 좀 하잖아요. 그게 되게 편한 것처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 최선 선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작사 면접 갔을 때 면접관이 뭐 아마 조연출이겠죠? 일종 보통 소지하고 있냐고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주 뒤에 보자고 하는데 최선이 거짓말한 거죠? 네, 3주 안에 면허증을 딸 생각을 네, 하고 있던 거고. 생각했고 어, 음, 아 그러면은 학원을 다닌 게 아니고 바로 시험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학원을 다니고 하면은 3주 안에 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학원은 다닌다는 설정이긴 한데 이제 그걸 영화에서 보여줄 수는 그렇죠. 없어가지고 네. 음, 아니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3주 안에 그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방에 어디 가면 속성으로 아. 아시죠? 맞아요. 네, 원래 하루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몰빵해서 그렇게 그런 덴가 하고 그리고 약간 제주도가 쉽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서 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보니까 또 촬영하신 곳이 그 파주 근처인 것 같더라고요. 파주에서. 그래서 그런 설정이 혹시 있는 건가 좀 아. 궁금했었어요. 그런 설정. 근데 이제 현장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현장 경험이 좀 있는데 그 제작부들은 일종 보통이 필수긴 한데 연출부한테도 필요로 하는 이 현장이 있나 봐요. 이건 제 친구 경험을 좀 가져왔던 건데 이제 다른 일본에서 촬영하는 뭐 거의 연출부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연전하려면 일정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뭔가 저희랑 달라서 그래서 그때 일정이 없어서 못했던 친구의 이야기도 좀 가져와서 설정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딘민지님께서 소감을 올려주셨어요. 운전면허를 소재로 삶을 관통하여 될 듯 안 될 듯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인물들 행동에 관련해서 좀 재밌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전에 저는 그 최선뿐 아니라 이 영화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보면은 뭔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 선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영화 현장으로 갈 건가 앞두고 있고 그리고 군인이 남자친구죠. 네, 남자친구는 제대를 기다리고 있고 준호는 고등학생인데 지금 성인으로의 삶을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막연하고 두려울 수가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물론 걱정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은 어떤 뭐 전투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불안함보다는 뭔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보통 독립영화에서 저희가 많이 봤던 정서는 어떤 그런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란 정서인데 감독님은 반대로 가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 뭔가 영화를 보고 있으면 너무 막연하게 좀 긍정적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이라도 약간 그런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화를 포기하고 싶을 때 봐야 되기 때문에 무한한 긍정력이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는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이 영화에서 좀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그렇게 느끼길 원한 것도 있지만 감독님도 역시나 그렇게 느꼈으면 하는.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 어떤 해외 유명한 감독님이 해주셨던 말인데 뭐 관객을 위한 영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든 영화는 사실 감독 자기를 위한 영화라고. 네, 김현우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어요. 혹시 진행 중 촬영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참견했다거나 최종 편집에서 눈물을 머금고 뺐다거나 하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으신가요? 이태경 배우님이어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촬영 중에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막 난입하셨던 분은 따로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도로에서 찍어야 되다 보니까 막 양쪽 다 막고 통제한 상태에서 이제 대사하고 이런 순간이 많았었는데 막 양쪽을 다 막았는데도 한 분도 빵빵거리지 않고 클락션을 울리지 않고 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 시민분들의 시민의식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편집 중에 뭐 잘나는 부분은 당연히 좀 있지만 최대한 많이 다 시나리오 과정에서 썼던 걸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짜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씬이 통째로 날아갔다거나 그런 장면은 없는 거죠? 씬은 그 강냉이 아저씨들 탔을 때 약간 주고받는 대사들이 조금 더 있었는데 이제 조금 막상 붙여놓으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좀 편집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제재님께서 또 소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열광적인 반응을 올리시는데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많은 일들과 절박함을 하루 안에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는 것에 비유한 것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게 없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만 영화가 최고봉인 것 같아요. 99의 순간이 이기는 1의 순간을 주인공이 미소에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99의 순간을 참고 견디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영화인 것 같아서 용기를 얻어갑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우님께서 또 이게 질문이겠죠. 박찬욱 감독도 면허 없다는 글을 써라는 대사. 박찬욱 감독도 면허 없다 글을 써라는 대사는 혹시 계속 면허 시험에 좌절할 때 본인에게 하신 말씀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박찬욱 감독님의 되게 명언을 많이 남기셔가지고 되게 많은 감독님들께서 박찬욱 감독님의 명언을 쓰시는데 이거는 아까 감독님이 나를 위한 영화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대사 역시도 자기 스스로한테 말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면허가 있으시다고 들어가지고 약간 죄송한. 네. 제가 여기서 말하기 좀 그런데 되게 많아요. 네. 모르겠어요. 박찬욱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브랜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인지 되게 멋있는 말씀도 많이 네. 있는데 그게 약간 사람들이 각색을 좀 붙여가지고 희한한 글이 좀 돌아다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건 다음으로 한번 넘기고 그 인물들 행동 관련해서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좀 재밌었거든요. 그 제작사에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고 나니까 이제 면접관이 최선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싫어요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몇 번을 싫어요 하다가 그럼 하지 마라고 하니까 싫어요 할 거예요 해볼래요라고 한단 말이죠. 저는 이게 되게 재밌으면서 통쾌한 기분이 들었던 게 뭐 때문이냐면 어쨌든 이게 사회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고 그리고 합격 불합격도 너희들한테 달린 거지만 이걸 하고 말고는 너희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의지로 할 거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이거를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되게 위트 있게 잘 만드셨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느낀 게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랑 비슷할까요? 네,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한데 네. 약간 그런 의도를 담기도 하고 이제 선이 성격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약간 귀엽고 약간 얄궂게 한번 해봤어요. 네. 그 선이가 핸드폰으로 자동차 게임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도 실제로 면허 시험 준비할 때 레이싱 게임 해가지고 좀 사실적인 레이싱 게임이어서 네. 저는 실제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 브레이크 밟고 떼고 하는 타이밍을 사실 저는 게임으로 먼저 배웠어요. 음. 근데 처음에 선이가 게임을 하는 거는 뭐 그런 비슷한 건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면허를 따고 나서 두 번째 면허에 갔을 때도 그때도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앞에서 했던 레이싱 게임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면허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임이에요. 그게 그래서 직접 이렇게 기어 바꿀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아기자기한 게임인데 그렇게 뭔가 귀여운 조작법만 하는 게임을 하던 선이가 이제 레이싱 게임을 하는 걸로 이제 변주를 좀 주고 싶어서 삽입을 했는데 약간 덜 보여진 것 같고 그런. 아, 이미 면허는 땄고 이제 운전을 즐길 수 있게 된 거구나. 아, 레이싱 게임을 하는. 음, 손미님께서 특별하게 남자친구를 군인 설정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점에서 오는 개구 요소도 꽤 재밌었어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면회장으로 설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현실 도피도 있고 근데 이제 굳이 군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약간 어쨌든 남자친구는 거기 묶여 있는 사람이고 선이는 아닌데 이제 거기서 오는 차이를 좀 주고 싶었어서 거기서 오는 티키타카도 재밌고 그리고 저도 면회를 한번 가봤었는데 그 경험이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로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 설정을.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군인 캐릭터도 좀 재밌고 네. 그거 알고 하신 건가요? 이게 명찰이 네. 곧 제대 앞둔 사람들이 하거든요. 아, 뭐좀 시체말로 짬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네. 혹시 그 설정 그거는 배우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음.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음. 제가 설정은 말씀드렸는데 이제 복장 같은 거 갖추는 거는 배우님께서 직접 하셔가지고 네, 맞춰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거야. 네. 그 면회실에서의 그 어떤 여유로운 태도가 병장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태도인데. 아, 음, 이거를 그냥 지금 질문 드려야겠다. 저도 되게 핵심적인 질문 같은데 감독님에게 영화를 만들며 느끼는 일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실까요? 라고 제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이 엄청 많아서 이걸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어쨌든 영화가 사실 이렇게 되게 힘들게 만들어지잖아요. 특히 독립이나 학생 영화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했던 그림 중에 한 100개 중에 99개는 정말 개판으로 찍히고 의도치 않게 나오고 이런 순간이 많은데 그런 수많은 컷들 중에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머릿속으로 구현했던 그 이미지가 딱 그 작은 모니터 안에서 딱 볼 때 이때가 진짜 너무 좋고 막 6회차 동안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그게 딱 하나 마음에 들면 그냥 이건 됐다 그냥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데 비단 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그냥 연출부로 도와주는 영화라든지 뭐 촬영부로 도와주러 가는 영화라든지 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딱 구현되는 걸 목격을 하면 되게 그게 영화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저한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영화 현장뿐만 아니고 사실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최선 역을 맡으신 이태경 배우님뿐만이 아니고 주옥 같은 배우님이 많이 나오셔서 이게 어느 한 분만 여쭤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태경 배우님은 제가 최근에 그 영화로운 나날이라는 영화에 출연하신 걸 제가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일단은 주연이신 이태경 배우님과는 어떻게 함께 작업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시나리오 딱 썼을 때부터 이태경 배우님이랑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태경 배우님이 아니면 다른 분 누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 요청 드릴 때 되게 많이 떨렸어요. 만약 안 된다고 하시거나 거절하시면은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렇게 요청 드렸을 때 흔쾌히 같이 하자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대안 없이 바로 태경 배우님과 작업할 수 있었어요. 제가 태경 배우님하고 하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단편들을 봤었을 때 태경 배우님이 나오는 많은 단편을 봤는데 되게 우울하신 역할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단편에서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그런 역할들. 근데 제가 초반에 본 태경 배우님 연기는 되게 뭔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최선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뭐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말 더 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정말 최선이 정말 이태경 배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고 또 이 밖에도 지금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영화잖아요. 그것도 다 각자 나름의 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캐스팅 기간도 길었을 것 같고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나요? 어떠셨나요? 일단 그 준호 역할을 하신 이우성 배우님이랑 그 일환 역할을 하신 하준호 배우님은 제가 전 영화에서도 같이 했던 두 배우님이셔가지고 부탁을 드렸을 때 또 흔쾌히 해주셨고 그 두 분도 제가 시나리오 쓸 때부터 생각을 했던 배우님들이어서 네, 그 주연 배우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서브 조연 역할 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오디션을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비켜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제 끝까지 계속 오디션 봐서 이제 주옥 같은 배우님들을 만나서 캐스팅하게 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난관이 있었던 캐스팅은 그 강냉이도 맞습니다. 포함되겠죠? 네네. 그분들 마스크가 정말 독특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분들 뭐 외람되지만 개그맨 지망생이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네. 톤의 매너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은 뜬금없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 강냉이 뻥튀기구나. 뻥튀기 장수 두 명인데 어떤 극적인 용도로의 역할, 뭐 최선을 면허 시험에서 떨어뜨리게 해야 되고 다시 운전을 잡게 하는 극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주는데 뭔가 약간 뜬금없는 건 사실인데 또 재밌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설정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이 선의가 그 운전면허 시험에서 불합격되는 게 선의의 의지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선의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나리오 과정에서 했었어요. 그거 이제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고 선의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외부의 힘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시나리오 과정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게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 그렇잖아요. 제 의지로는 못하는 것들이 다른 힘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운전면허 시험에서 어떤 게 있을까 요소들이 뭐 이런 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친구들이 막 아이디어 막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누가 차에 올라탔으면 좋겠는데 누가 올라탈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막 옥수수 판매하시는 분들 타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뭐 아이디어 던져주셔서 그걸 좀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게 된 인물들이에요. 그게 또 누구는 그게 뜬금없다고 볼 수도 있고 누구는 그럴듯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영화를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 뻥튀기 파시는 분들이 도착한 장소가 현장. 네 맞아요. 영화 촬영장. 네. 근데 사실 영화 촬영 현장은 진짜 별별 일이 다 생기고 촉각을 다루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타는 게 뭐지? 했다가 알고 보니까 현장을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거기서 그냥 납득을 해버렸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사용하신 음악 선곡도 궁금하다고 제재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선곡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 관객들 평 보니까 음악에 대한 그 호평이 되게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게 당연히 뻥튀기 장수를 피해 도망갈 때 나오는 그 정수라의 환이죠. 네. 크레딧에 보니까 음악 감독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아마 감독님의 픽이 아닐까 사료가 됐는데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노래도 시나리오 과정에서 먼저 생각했던 음악인데 이제 제가 영화를 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서 뭔가 대하는 마음, 약간 내 슬픔이고 기쁨이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평소에도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삽입을 클라이막스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영화
효과가 됐건 뭐건 아무튼 메타 영화라고 하죠. 이 영화 현장을 다룬 영화라든가 그런 게 정말 많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면허 시험이라는 어떤 소재를 함께 끌고 와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고 또 그 좀 더 색다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좀 거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화가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김현우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길, 언젠가 극장에서 다시 만날 일이 있으면 꼭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처음 보고 꼭 지인들과 나누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 말씀 들으니 GB에서 관객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시계를 보지 않게 만드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최고의 자사인데, 맞습니다. 저도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제재님께서 영화라는 공통점으로 묶인 세 사람이 탄 트럭이 기름이 떨어져서 잠시 멈춰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좋았고, 기름이 채워지고 트럭을 타고 다시 달릴 때 방해꾼이었던 강냉이 장수들을 따돌릴 때 쾌감이 느껴졌어요. 시나리오 쓰실 때 어떻게 플롯을 구성하셨을까요? 이 플롯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만의 방식이 있으신가요? 저만의 방식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대사 어떻게 쓰셨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쓰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딱 시나리오를 써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탈고도 많이 안 하고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최대한 만들어서 써내려 가는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감독님처럼 시나리오 자체는 빨리 쓰는데 앞에 구상하는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를 정말 계속 그냥 구상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메모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타입이 있고. 그런데 감독님 어떤? 저는 메모는 평상시에 그냥 재밌는 거 봤을 때 뭐 이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중에 꼭 언제 써야겠다 하는 재밌는 인터넷 짤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놓는 건 해요. 그래야 뭔가 그 시대 흐름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참 감독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 대사를 쓰세요? 이렇게 질문 받고 그러시면은 다들 사실은 뭐 본인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네, 영화에서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는 애정이 가는 장면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다른 장면을 말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계속 생각이 나고 많은 장면을 좋아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지 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배우님들하고 같이 모이거나 스태프들하고 모여서 같이 영화를 보고 끝나고 같이 뭐 차 마시고 이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되게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GV 올 때마다 배우님들이나 스태프분들. 그래서 그 셋이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을 오늘은 꼽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배우님들이. 네. 네, 그 세 사람이 앉아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하는 그 장면 네.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다시 운전대를 잡기 전에 운동화끈 묶으면서 그 되게 녹슬어 있는 차 네네. 바퀴를 보고, 그리고 또 좀 헐거워져 있는 운전대를 보고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을까 그런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크건 작건 모두 이런 인생의 테스트를 겪고 도전하면서 살아가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뭉클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저만의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건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감독님의 의도는 그럼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장면에 있어서. 되게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되게 트럭이 무서운 거예요. 그 높은 바퀴도 낯설고 그렇게 핸들 잡고 하는 게 그냥 자동차 핸들하고 트럭 핸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너무 무겁고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선의도 그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뭔가 바퀴를 보면서 또 다시 오르려고 신발끈을 묶었지만 약간 좀 주저하게 되는 것들이 차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걸고 OS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김현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하셨다고 하는데, 역시나 저희 GB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벌써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감독님 최근 지내시는 근황이나 혹은 뭐 창작에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계속 자주 만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자본적인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영상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안정을 좀 취하고 준호처럼 약간 돈 모으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영화를 대하고 있어서 뭐 최근에는 다른 친구 영화 촬영 감독으로 가서 같이 만들고 또 영화 말고 다른 장르도 좀 해보고 싶어서 뮤직비디오도 한번 만들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영상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고 있어요. 쫌쫌 딸이 그래서 계속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자주 안 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래서 영화는 지금 로맨스 아까 말씀드린 로맨스를 계속 쓰고 있고 내년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찍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은 너무 위험한 시기여서 그래서 로맨스 영화 제작을 앞두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뭔가 편한 마음으로 영화를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대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제재님도 감독님 다음 작품 로맨스도 기대됩니다. 궁금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계 이벤트 시간을 가질까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두 분을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정말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짜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네, 감독님께서 뭐 감독님만의 기준으로 네, 두 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두 번째 분은 저의 지인인 것 같아서 그러세요? 제가 따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영화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관객으로 갔을 때 되게 힘든 일인데 이렇게 맞아요. 많은 말들을 해주셔서 정말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 김현우님과 제재님에게 네, 감사의 더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김현우님과 제재님 선택해 주셨고요. 두 분께 각각 영화 관람권 한 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보신 영화 드라이빙 스쿨은 내일부터 인천 N방송을 통해서 2주 동안 관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영화와 관객과의 대화가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인천 N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블루시티 서울이라는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온라인 별별 시네마 시간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소중한 시간 해주신 유수진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과의 대화 마치겠습니다.